관 들어가기 전에 실리콘을 녹이는 한이 있어도 한번 해보자. 젊었을 때 잠자리 언제 해도 되냐. 중반 20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제 입으로 설명하기가 좀 부끄러운 게 조금 있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자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 이제 그간 인스타 스토리라든지 제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가슴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근 2달 만에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이 DM으로 요청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수술을 하고 나면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거의 다 올렸던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빠지고. 시술을 하든 가슴 수술이 솔직히 말해서 좀 작은 수술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엄마한테는 수술 전날에 얘기를 했는데 아빠한테까지는 뭔가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아빠가 항상 타 지역에서 일을 거기서 지금 자연인이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집에는 한 2주에 한 번?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자주는 못 오시고 한 2주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아빠한테 뭐 수술 당일날 아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날에 아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굳이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그래서 또 수술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아마 지방흡입 한 것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 유튜브를 아빠가 그 뜰 때마다 모니터링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거든요. 저번에 일본 영상도 그렇고 올리면은 백타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쩌지 하다가 드디어 요청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2달차 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찍기 싫었던 이유가 사람이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모습을 보여줄 때는 좀 더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어쨌든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한 달간 회복기를 가지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먹고 자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살이 5kg가 그냥 뚝딱 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그냥 어떻게 해도 막 빵빵해가지고 그냥 볼 터질 것만 같이. 그래서 지금도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으로 쉐딩을 해주면 5kg가 빠져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제가 한 2주 전에 이거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었었어요. 근데 편집을 하던 도중에 그 컷 편집을 싹 다 해놨는데 좀 필요한 내용만, 내 기준에서 필요한 내용만 넣었다고 쳤는데도 40분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상이 너무 긴 거야. 저는 일단은 약간 내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후기나 약간 비포 애프터 만족감, 그리고 보형물 어떤 거 썼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쌈박하게 딱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TMI가 많이 들어가서 40분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1탄, 2탄에서 총 2편을 제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1탄은 아무튼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느꼈던 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후기식으로 남기고, 2탄은 가슴 수술을 할 때 손품, 발품 팔면서 얻었던 정보들 있죠. 저처럼 지방러라든지 시간이 없는 직장인 분들은 솔직히 상담 다니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정보, 막 수술 방법이라든지 이제 보형물 종류나 약간 좀 보형물 이제 브랜드사, 그리고 또 장단점, 그리고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이제 정리를 해서 2탄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1탄에서 이제 그 지경이 되다 보니까 일단 싹 다 지우고 다시 깔끔하게 좀 하자 해서 이렇게 다시 제가 편집하다가 보니까 40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아무튼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생각날 때마다 알려주고 싶은 거를 여기다 싹 그 나만의 채팅에다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얘만 따져도. 근데 이 내용은 거의 이제 2탄에 들어갈 거고, 이게 사람들 후기 남긴 영상을 보면 이게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가슴 수술을 왜 하게 되었나, 한 이유가 무엇인가. 20살 때부터 제 방송이랑 그 실시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누차 얘기했어요. 가슴 수술 너무 하고 싶다, 이 작은 가슴 모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죽기 전에는 왕가슴 남이 언니로 살고 싶다, 약간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약간 주입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고 이제 수술 때 눕기도 무섭고 가슴 수술도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고민 하다가 이제 중반이 된 거죠. 근데 중반 되고 나니까 또 지금 작은 가슴이 편하기도 하고 이제 네일 아트 하면서 어깨도 안 결리고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냥저냥 살아야겠다 해서 마음을 좀 눌러놓고 거의 수술 생각이 떴었는데, 아는 사람이 저랑 동갑의 동종업계에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집 주변에.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친해졌는데, 그 분이 가슴 얘기를 어찌어찌 하다가 그분도 가슴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무튼 사라지셨어요. 근데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상담부터 수술까지 하고서 그냥 딱 저한테 저 가슴 수술 했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살 때부터 중반 될 때까지도 고민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그 수술을 이분은 이렇게 실행력도 너무 좋게 2주 만에 상담부터 수술까지 이렇게 뚝딱 하시는구나. 갑자기
거기서부터 현타가 오고 갑자기 주변에서 누가 해버리니까 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수술을 하고 3일인가 3일차 이제 저한테 손을 받으러 이제 오셨어요, 샵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거저거 물어보고 비포 애프터도 어쨌든 벗지 않아도 가슴 수술하면 옷을 입었을 때 태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겉에서만 봤는데도. 그리고 또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죽기 전에, 관 들어가기 전에 실리콘을 녹이는 한이 있어도 한번 해보자. 젊었을 때 모든 그 카페 후기나 성형 어플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안 빼놓고 후기 글에다 쓰는 말이 있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슴은 해라.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그냥 불현듯이 띵 하고 지나가면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로 아마 상담을 잡았을 거예요. 저도 어찌저찌 수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가슴 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거의 그거예요. 그냥 옷 파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보면은 뭔가 옷들이 다 비슷비슷한 무드가 비슷비슷해. 가슴이 조금 어느 정도 받쳐줘야 입었을 때 이쁜 옷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냥 뭐 뽕브라 차면 되지 해가지고서는 그냥 흐린 눈 하고 시켰는데 입어보면 확실히 핏이 다르고 뽕브라와 수술로 만들어진 가슴에는 확실히 뭔가가 차이가 있다. 돈을 더 들이는 이유가 있다. 뽕브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 풍만함. 그때 현타가 한 번씩 와서 진짜 가슴 수술해서 옷 좀 이쁘게 입고 싶다가 좀 있었고 해가지고서는 복합적인 이유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말한 게 다예요. 솔직히 가슴 수술은 자기 만족이 좀 크죠. 누가 막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슴이 작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 가슴 작다고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가슴 작다고 해서 뭐 남자친구 못 만나고 연애 못하고 결혼 못하고 이런 거 절대 없거든요. 모유 수유 안 되고 그냥 이제 어쨌든 한번 살 때 뭔가 풍만하게 옷딱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입고 싶으니까 여자분들이 이게.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슴 수술 가격이랑 보형물. 저 같은 경우는 보형물이 옛날부터 알아봤어갖고 그냥 지금도 비슷비슷하더라고. 몇 개 좀 빠진 거 빼면은 하나는 문제가 있어서 다 철수했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병원에서 엄청 밀어서 사람들이 많이 했던 보형물이 있거든요. 3글자짜리. 이제 아마 문제 생겨갖고 다 철수하고 교체해주고 무료로 제거해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남은 애들이 3개인데 멘토, 세빈, 모티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이제 멘토예요. 그래서 저는 멘토로 선택을 했고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세빈이랑 모티바는 만져봤을 때 겉대가 약간 미끄덩미끄덩한 재질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하죠? 아무튼 마찰이 좀 있는 재질이에요. 겉에 표면이. 그리고 멘토는 맨들맨들해요. 매끈매끈해요. 겉에가 투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잡혔을 때 그냥 쫀득쫀득 매끈매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 두 개는 나중에 장단점 얘기는 해줄 건데 장단점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쓴 보형물은 멘토 브랜드에서 파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구보형물 멘토 스무스로 수술을 했습니다. 가격은 솔직히 상관없었어요. 뭐 가슴 수술 한번 할 때 이거가 거의 뭐 평생은 못 쓰지만 어쨌든 10년 이상 갖고 있을 거를 10년 정도 갖고 있을 거를 생각을 하면은 뭐 한번 투자를 해서 쓰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다 가면은 만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멘토 스무스가 다른 거에 비해서 충전율이라고 해서 보형물 그 껍데기 안에 얼마나 빵빵하게 들어있는지 얼마나 덜 들어있는지 차이가 좀 그걸 충전율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거는 100%라서 되게 땅땅해요. 만졌을 때 말랑한데도 어쨌든 꽉 차있기 때문에 땅땅한데 멘토 스무스는 다른 거에 비해서 충전율이 80%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만졌을 때 좀 몰랑몰랑한 느낌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게 제일 크고 저 아는 사람들도 이제 수술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그리고 손님들도 가슴 수술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좀 시간을 돌려서 다시 수술 전으로 간다면은 좀 더 말랑말랑한 걸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님들이 만지게 해줘서 이제 만져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적어도 막 1년 이상은 되신 분들인데도 확실히 기본적으로 보형물이 뭐 들어가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체, 체질이라든지 이제 피부 탄성이라든지 탄력이라든지 이제 늘어남 정도 막 이런 복합적인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그거가 좀 많이 따라가긴 하는데도 어쨌든 보형물도 그거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멘토에서 나온 게 하나가 그 순서대로 멘토 스무스, 제가 한 거 멘토 스무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멘토 엑스트라. 멘토 스무스랑 재질 자체는 똑같은데 안에 충전율만 100%로 채워서 땡땡하게 나온 게 멘토 엑스트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멘토 부스트 해가지고 테두리를 좀 더 각 없이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가슴에 넣었을 때 테두리 잡히는 것도 덜 하고 어쨌든 뭐 이거저거 얘기가 많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제일 비싸요. 얘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얘가 그 가격, 그 다음에 얘가 좀 싸요. 뭔가 가격도 말해주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게 그 영상 내에서 의료법 위반한다고 말을 해주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찾아보시면 대충 가격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상담 받다 보면은 다 그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겹치는 선이 있는데 그 가격입니다. 그 보형물 얼마나 넣었냐? 저는 일단 흉곽이 그 가슴 밑에 갈비뼈 쪽에 이제 테두리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이제 그 둘레를 흉곽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가 좁을수록 많이는 못 넣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슴골이 이제 흉곽은 이만한데 보형물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바깥으로 너무 인위적이고 또 가슴골도 너무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붙어서 합유증이라고 부작용 중에 보형물끼리 붙어서 가슴골 떠버리는 게 있어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 욕심도 있지만 선생님이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좀 최적의 딱 내 몸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을 조절해서 넣는 게 가장 좋죠. 한쪽이 325, 한쪽이 350 이렇게 cc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멘토라고 하면은 타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좀 더 낮고 퍼져 있는 거냐 아니면은 둘레가 좁고 높이가 높은 거냐 가슴이 앞으로 좀 많이 튀어나오냐 약간 이 차이로 멘토 클래식 그리고 모더레이트 플러스 그리고 하이 해가지고 이제 3개가 나눠지는데 저는 그중에 원장 선생님한테 원하는 컵수를 말을 해요 처음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원장 선생님이 보형물 그 종류를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 모더 하이를 추천을 받아서 그걸로 수술을 했습니다. 모더 하이 같은 경우는 둘레가 다른 거보다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게 적어요. 둘레는 좁은데 이제 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는 보형물이라 같은 cc를 넣어도 가슴이 앞으로 좀 많이 나와 있는 좀 더 앞으로 풍만한 약간 그런 타입으로 나중에 눕고 뭐 하고 생각을 하면은 좀 옆으로 둘레가 옆으로 많이 퍼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높이가 낮고 옆으로 이제 많이 퍼져요. 둘레가 넓어요. 가슴에 들어가는 둘레가 누웠을 때나 뭐나 자연스러운데 높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살집이 있고 좀 뼈대가 있고 덩치가 있는 사람은 클래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 뭔가 많이 사이즈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모더 하이로 들어갔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또 흉곽에 따라서 들어가는 cc랑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상담을 돌아보시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그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법한 거는 지금 사이즈겠죠? 어쨌든 수술하기 전에는 저는 풀 A에서 B컵 정도가 나왔어요. 75 거의 다 325, 350을 넣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스타 제가 스토리에 올렸겠지만 비너스 V핏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면은 입는 스포츠 브라가 있어요. 한 달 동안 그 안에는 뚫리고 테두리만 이렇게 이제 선만 돼 있어서 가슴 보형물을 딱 그 자리에 위치를 시켜줄 수 있게 가슴 있고 이렇게 테두리만 이렇게 잡아주는 답 뚫린 보정 브라가 있어요. 그거를 한 달 정도 이제 차고 그리고 이건 병원마다 달라요. 아무튼 저희 병원 한 달 정도 탔고 그거 끝나면은 이제 낮에는 스포츠 브라 자기 전에는 다시 보정 속옷. 근데 스포츠 브라 넘어갈 때 대부분 많이 넘어가는 게 저거 비너스 VP 그리고 솔브 브라 이렇게 2개를 좀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중에 그냥 비싸더라도 밑에 잘 잡아주고 좀 가슴 안정감 있게 해준다고 해서 저거 비너스를 7만원대 주고 샀거든요. 아무튼 저걸로 70 G컵을 흉곽이 75인데 왜 70을 입냐 가슴 수술을 하면은 어쨌든 스포츠 브라도 밑에가 헐렁헐렁하거나 그냥 좀 널널하면 안 돼요. 가슴이 밑으로 빠지지 않게 잘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밑선을 좀 타이트하게 입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흉곽이 이제 75다 그러면은 70 입어도 괜찮고 73이다 70 입는 게 좋아요. 77이다 78이다 이러면 75를 입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밑선은 한 단계 낮게 입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컵은 한 컵에서 2컵 정도 크게 입는 게 좋대요. 수술을 했을 때 가슴골 모이게 딱 해서 딱 모이게 이제 딱 붙게 입으면 안 된다고 했고 약간 컵이 조금 남게 입는 게 제일 좋다고 해서 저는 한 컵인가 2컵 사이즈 크게 해서 G컵이 나온 거고 스포츠 브라 말고 기본 브라 차면 아마 저기서 이제 2컵 정도 한 컵 정도 빠질 거예요. 제가 E에서 F컵이 나오니까 그리고 수술하고 일상생활이 좀 가능한 거는 웬만해서는 진짜 일주일 쉬세요. 여러분들 겨절이고 밑절이고 여러분들 무리해서 시간 그렇게 탁탁탁 잡지 말고 웬만해서 진짜 일주일은 돼야 머리 감고 일상생활 하고 몸도 안 힘들고 이렇게 피로감도 없이 그냥 진짜 그 수술 전에 했던 거 웬만큼
웬만큼 다 할 수 있거든요. 카페 같은 데 봤을 때 막 3일 쉬고 출근하시고 막 금요일날 수술하고 월요일날 출근하고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만 듣고 저도 한 3일 정도 쉬고 4일차인가 5일차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저 그때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절로 겨드랑이 절개 말고 밑선 절개로 하면은 팔 쪽을 절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회복력도 빠르고 일도 바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밑절로 한 거거든요. 흉이 티가 많이 나도. 아니 수술하고 나서 출근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출근했는데 나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머리 감는 것도 너무 힘들고 숨 차고 그리고 네일 아트 시술을 하는데 팔 한쪽 마비돼가지고 막 쥐나서 막 피도 안 통하고 막 보정부라 꽉 채워놓고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밴드도 가슴 둘레 딱 채워놔요. 윗볼록 위로 이제 보형물 이동하지 말라고. 이제 너무 어지럽고 뒤 아프고 팔 아프고 막 난리 브루스였던 거죠. 그때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누가 수술한다고 하면 무조건 일주일은 빼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지만 6일차 때까지 힘든데 7일차 때 딱 아침부터 그 하루 차이가 뭐라고 훨씬 괜찮아요. 진짜로. 5일차 6일차까지는 거의 반절밖에 못 받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막 4명 받고 3명 받고 4명 받고 웬만해서는 7일은 쉬어라. 여러분들이 좀 선생님들한테나 실장님한테 물어보기 좀 부끄러운 질문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가슴 수술하고 나서 첫 번째는 이제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냐,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자리 언제 해도 되냐, 약간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로 운동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되면은 상체 운동 말고 스트레칭이라든지 하체 운동을 간단하게 이제 슬슬 시작해도 된대요. 근데 겨절하신 분들은 아마 기간 더 보라고 할 거고, 저는 밑절 했기 때문에 밑절 기준으로는 한 달 정도 되면은 기본적인 스트레칭이나 그런 이제 하체 운동이나 살짝 걷기나 그런 거는 조깅이라고 해도 빨리 뛰는 거 말고 아무튼 간단한 거는 조금 된다고 했던 것 같고, 웬만해서는 상체 운동 같은 경우는 3달에서 6달을 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슴 수술 방법이 뭐인지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겠지만 반년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가슴에다가 보형물 넣어놨는데 가슴 근육을 쓰면 가슴이 이렇게 울뿍울뿍 하면서 보형물이 빠질 수도 있고, 이거는 수술 방법이 이따가 뒤에 얘기해드릴게요. 그리고 잠자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쨌든 한 달부터는 기본적인 잠자리는 해도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고 막 찌부시키고 막 손으로 쥐어 터지게 잡든지 막 이런 거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진짜 굉장히 하드코어로 즐기시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인 일상 러브는 하실 수 있다. 기본적인 그거는 다 가능하다. 스물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제 입으로 설명하기가 좀 부끄러운 게 조금 있긴 하네요. 카페에서 보면은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그냥 조심조심 하면은 뭐 일주일차 때도 할 수 있고 뭐 4일차 때도 할 수 있고 3일차 때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저는 뭔가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넣어놓은 지 얼마 안 됐고 얘네가 가슴에서 고정도 잘 안 됐을 건데 위아래로 어쨌든 흔들린다 하면은 좀 무서워서라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진짜 너무 급하다, 너무 신혼이다, 불꽃 튄다 하시는 분들은 상황 봐서 일주일이나 2주일 차 때 그냥 격렬하게 말고 좀 조심조심 하면은 어쨌든 기본적인 그 욕구 해결책으로 쓰시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잠자리 말고 진짜 자는 거, 옆으로 자는 거나 엎드려서 자는 거는 언제부터 가능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달 뒤부터는 엎드려서 자도 되고 옆으로서 자도 된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너무 옆으로 누우면은 뭔가 좀 뻐근해요. 그래서 그냥 아직 정자세로 자거나 약간 이렇게 이 정도로 틀어서 자고, 아직은 엎드려서는 아예 옆으로 휙 돌아서 자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달 차부터는 자도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불편해요, 느낌이. 그리고 수술 방법은 이건 2탄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저는 그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건 근막하 이중평면인데, 근막하는 근육을 안 자르고 그냥 근육 위에 막이 있는데 그 막을 드러내서 거기다 보형물 넣어서, 그리고 이중평면은 가슴이 이제 대흉근이라고 해서 가슴 근육이 있는데 거기 근육을 잘라서 거기 밑에다가 보형물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근막하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중평면은 웬만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여자분들 마르신 분이나 피부 얇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다 가능은 한데, 그 근막하 같은 경우는 이중평면의 장점이 근육 밑에다가 보형물을 껴서 근육이 위에 한번 보형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마른 분들이나 살이 얇으신 분들이 보형물 티가 덜 난다고 해서 이중평면을 추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막하는 그거랑 반대예요. 근육 밑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위에 얇은 막 안에다가 넣기 때문에 마른 사람이라든지 피부가 얇거나 잘 비치는 사람들 있죠. 좀 넣었을 때 좀 티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래서 아는 사람도 그 근막하로 수술을 했는데 살 좀 빠지니까 확실히 보형물 테두리가 좀 티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러움보다는 어쨌든 좀 트레이너나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근육을 자르지 않고 수술하고 나서 근육도 마음대로 써도 되거든요. 근육 밑에다 넣는 것도 아니고 근육을 자르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근막하 추천. 그리고 기본 자산이라고 해서 자기가 기본 가슴이 좀 받쳐준다거나, 그리고 피부가 좀 두껍거나 약간 피부 얇으신 분들 혈관 같은 거 비치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닌 사람들은 근막하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원장 선생님이 상담하다 보면은 가능한 사람한테는 근막하 추천을 해주니까 한번 넌지시 던져보세요. 저 혹시 근막하 되냐고. 저는 그냥 이중평면 추천해주셔서 그냥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이중평면 했었거든요. 이중평면 해서 지금 가슴 근육을 잘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운동 3개월에서 6개월 추천한다는 이유가 이중평면 하신 분들은 근육을 잘라놨기 때문에 어쨌든 6개월 뒤에 하는 게 제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거죠. 근막하는, 그리고 이중평면은 근육을 자르고 근막하는 안 자르기 때문에 그 회복도 근막하가 좀 더 빨라요. 회복이 빠르고 나중에도 운동을 자유롭게. 단점은 좀 티가 난다. 살이 빠졌을 때 어쨌든 이중평면보다는 티가 좀 더 나고 근육이 한번 가려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이중평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육 위에다가 한번 덮기 때문에 이제 살이 빠지든 피부가 얇고 어쨌든 티가 좀 더 이제 자연스럽다. 티가 조금 더 덜 난다. 근막하처럼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웬만해서 다른 사람 그 피부가 얇든 살이 없든 뭐든 자산이 없든 다 웬만해서는 수술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근육을 건드리기 때문에. 근데 또 얘네가 수술을 나중에 이제 보형물을 뺀다고 해도 얘네가 지들끼리 붙지도 않아요. 어쨌든 지네끼리 다시 잘라놓은 근육은 붙질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가장 마무리에 넣고 싶었던 거는 만족감. 내가 지금 만족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저는 플러스로 후회되는 것도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이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만족감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송장처럼 완전 아무것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침대만 누워있다 보니까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뭔가 근육을 잘랐다는 그게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몸을 내가 이렇게 건드려서 하자 있는 약간 근육을 잘라버리는 그거를 해버렸구나 하니까 계속 현타가 오고 우울증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주기적으로 우울감이 좀 왔고 좀 그게 좀 컸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살도 쪄요. 가슴 수술하고 나면은 보형물 무게랑 붓기랑 해가지고 5kg 정도가 많으면 한 6, 7kg까지는 이제 바로 쪄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살이 아니라 붓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수술하고 나서 붓기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다가 나중에 최고조는 배에서 멈춰요. 배 붓기.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먹고 쉬고 하다 보니까 진짜 살찐 것 같고 이 배가 진짜 4배인 것 같고 라인이 다 사라지고 완전 통짜에다가 배볼록 양파 마냥 튀어나오니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옛날처럼 조금 덜 먹고 많이 움직이고 해서 몸매나 좀 더 예쁘게 만들 걸. 왜 가슴 수술을 해서 지금 이렇게 누워서 고생하고 살찌고 몸매 망가지고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사냐 해가지고 1, 2주차까지만 해도 진짜 이 생각이 머리를 지배해서 빼내 마네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남자친구도 어쨌든 조금 더 버텨봐라. 수술 힘들게 했으니까 좀 더 보고 나중에 아닌 것 같으면 그때 빼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고, 지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조금 위로 아닌 위로를 조금씩 해줬었어요. 근데도 멘탈이 잘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내가 일단 좀 그렇게 크게 와닿으니까. 그 생각으로 어찌저찌 일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한 달 차가 넘고 이렇게 됐는데 붓기 빠지고 모양도 잘 잡혀있고 처음에는 너무 가빠갖고 위에 올라가 있고 해서 진짜 나 가슴 망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너무 안 이쁜 거예요. 내가 이제 후기로 봤던 그 가슴이 아닌 거야. 너무 수술하고 나서도 모양도 덜 맘에 들고 붓기도 너무 땡땡하고 만졌을 때 땅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수술했나 싶다가도 지금 한 달 차 돼서 어느 정도 붓기 빠지고 자리 잡힌 거 보니까 서 있을 때는 뭔가 사람이 괘씸하지만 내 가슴 같고 그래요. 어쨌든 모양만 봤을 때는 자리도 잘 잡히고 보형물이 띠용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살이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가슴 같고 옷 입었을 때도 확실히 가슴 딱 있고 하니까 허리도 쏙 들어가 보이고 가슴 수술하길 잘한 것 같다. 만족한다. 약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촉감 같은 경우는 일단 수술하고 3달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고
이제 1년까지도 만졌을 때 계속 촉감이 달라진다곤 해요. 점점 말랑말랑해진다곤 하는데 한 달 차, 한 달 반 정도 된 지금으로서는 뭐 몸 컨디션이 엄청 좋고 몸 좀 따뜻하게 하고 있으면 엄청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땅땅해져 있고, 그리고 또 일 좀 피곤하게 해서 몸에 물이 있으면은 또 땅땅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촉감이 뭐 이렇다 저렇다는 말 못 해드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3개월이나 6개월 차 되면은 촉감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이 이거저거 좀 간단한 거 필요한 것만 넣는다고 해서 좀 많이 줄였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예상으로는 한 15분에서 그 이상 15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진또백에는 2탄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수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2탄은 좀 더 꼼꼼하게 만들 것 같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궁금하신 거는 DM으로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따로 답장을 해드릴게요.